반갑습니다. 순간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나는 뼈대 있는 자손일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집안 괜찮으냐? 그 집안은 근본은 있어? 뼈대, 뿌리가 있느냐 이거죠. 사회적 지위가 있느냐? 사는 게 괜찮으냐? 뭐 이런 얘기요. 그 집안 괜찮으냐? 그 한마디에 다 함축적인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집안은 과거에 양반의 혈통이 흐르는 집안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따지느냐 하면은 혈통이 있는 집안의 자손들은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요. 그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대로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그 집안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네. 뭐 이런 안 되겠네. 뭐 이런 거를 예측 가능한 거예요. 한 조사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과 다른 가문이 어떻게 차이 있느냐. 요거는 뭐 기독교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아무튼 거기에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가문의 비교인데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머숙 주크 요 가문이 있는데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대각성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요. 대각성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사람은 또 그의 부친은 신앙이 훌륭한 분으로 그의 후손을 조사해서 가계를 연구했는데 직계후손이 873명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냐면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신앙인이 260명. 문제 있는 자손들이 없는 거죠. 자손 번창을 누리는 거예요. 가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이제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 같이 다닌 그 친구 맥스 주크 이제 그 친구는 불신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좀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그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직계후손이 1292명이요. 자손은 훨씬 더 많은데 유아 사망이 309명이요. 거지가 310명이고 불구자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5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이고 평범한 사람이 53명이에요. 이래서 가문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났죠. 사회 지도층 인사급과 이 평인도 못 되는, 어떻게 보면 민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천민, 옛날로 말하자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가문의 뿌리가 형성되어 내려온 데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물어보면은 나는 뭐 예를 들면 노비의 후손이다, 중인의 후손이다, 천민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만갑족 명문가지만 우리는 경주이시다, 우리는 광산김씨다, 우리는 안동권씨다, 안동김씨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족보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뿌리가 있는 가문이냐, 근본이 있는 가문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평탄하게 잘 살고 잘 될까? 그러면 그 가문의 내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가문이 뿌리 있는 가문이야, 뼈대가 있는 가문이냐, 갑족의 명문가 가문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간단한 게 설 차례 지낼 때, 또 기제사 희양제 지낼 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중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제사 자기 가족들, 그죠? 명절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가문들, 그때 일개 친척이 모이는 게 희양제, 그죠? 다른 성씨가 참여한다든지 다른 가문이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게 폐쇄성이 있어요. 폐쇄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실제 양반은 조선시대에 5 내지 1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머지는 뭐 천민이라든지 성씨를 갖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물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족보를 사든지 또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명문가 가정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성을 붙여놓은 거예요. 뭐 족보를 사서. 그러지 않으면 끼워 넣든지 또 편입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갖춰서 완전 이 천민이 탈바꿈된 거예요. 그걸 갖다 돌시 부지성시를 한다고. 우리 명문가 가문이다. 근데 뭘 모르느냐? 이 아까 같이 재래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바꾸서 내려오는 집안, 근본이 있는 집안은 쭉 그 줄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부침성시 돌시들은 여기를 그 재래에 직접 참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고 한번 이렇게 봐서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 가문에 가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연찮게 보는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래 문화가 폐쇄성 때문에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90% 이상이 인구의 90% 이상이 다 부침성시 돌시란 말이죠. 중기 천민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도 제사를 이제 지내는데 어서 들은 풍어리는 있단 말이에요. 서령 문헌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헌에 딱 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가르치는 것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굵직굵직한 것만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곁눈질었는데 그런 거 같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뒤엉켜 뭐예요. 그래서 뭐를 보면 아느냐? 일단 기제사 지낼 때 보면요. 산날 제사를 지낸다. 이러면 캐션 마크를 붙여봐요. 나는 부침성씨가 아닐까? 돌씨가 아닐까? 뼈대 있는 명문의 정말 가문의 후손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태어난 날은 생일, 돌아가신 날이 제삿날이거든요. 제삿날 해질녘서부터 23시 사이에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한다면 혹시 우리는 명문가 가문의 후손이 수박꽃 탈기식의 후손이 아닐까? 이것도 한번 캐시마크를 가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를 지내, 이 설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방위를 따지는데 자연방위하고 예절방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동서남북. 예절방위는 모든 걸 신의를 기준으로 해서 신의가 놓는 데가 북쪽이요. 모든 건 신의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좌측, 우측, 동서. 이게 다 따지는데 자연방위로 다 따지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밥하고 국 이런 걸 잘 드시라고 젓가락,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이거를 갖다가 젓가락 특히 놓을 때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야 되는데 이걸 땅땅 쳐서 놓는다든지 이러면 부침성씨가 아닌가. 이건 왜냐하면 조상씨를 쫓는 거거든요. 한번 캐션 마크를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상이 이렇게 진설할 때 국밥을 산 사람하고 반대로 놓는 건데 이걸 똑같이 놓는다. 이러면은 이것도 부침성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상은 음으로 보고 음의 기운이 서려 있는 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하고 반대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짝수로 써야 되는데 물론 경목요걸에는 홀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문헌인지 다 문헌이 짝수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요. 모든 건 음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제상이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음양으로 돼 있는데 땅이 음이거든요. 음의 뿌리를 받았다 하면 얘도 음이요. 나무가 음이죠. 토끼말 같은 거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게 동물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양이요.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에서 자란 과일, 당연히 음이겠죠. 그리고 숫자에서 짝수가 음이요. 그래서 이제 과일은 짝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홀수로 쓴다. 그러면 내가 과연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인가? 이거 캐션 마크를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양 지낼 때 여러 조상들을 모이고 충문을 한번 쓸 때 제주 위주로 쓴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온 조상 선대서부터 쓰는 거예요. 일단 시양으로 올라가면 5대조에서 나서부터 또 5대조를 하죠.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상을 시양으로 하면서 부터 올라가면 벌써 이미 떠나서 선대의
그 계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쇠로 되는 게 몇 세. 그래 몇 세. 쇠로 쓰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그래요. 성균관에서는. 뭐 대로 써도 쇠였나 대나 똑같은 거니까. 선대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우측으로 써요. 예를 들어 12세, 13세, 14세, 15세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나서부터 쓰니까 뭐 17세, 18세, 19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주가 아니라 제사, 제례 자체는 무조건 신의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있는 거는 술가는 우집사, 좌집사 있죠. 그것만 사람이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명문가 가정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좋은 정보 알려드렸죠? 좋은 상식이 되셨기를 바랍니다.